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그래도 그만해요. 아주 여러분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제주도에 그 지진이 일어난 거 그거하고 그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17시 19분 16초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32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지진이 5.1%라고 5.1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상대에서 다시 그 정정해서 그 다음에 4.9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제주도 지진의 규모가 5.3에서 4.9로 재조정한다고 전했다. 기상대도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참말로 딱하다. 나라가 흔들리니까 뭐 다 금행이네. 위도 33.15N, 경도 126.24E, 발생 깊이는 17km이다. 바닷속 17km라는 얘기죠. 예상 계기 진도는 최대 진도가 등급이 5, 제주는 5, 전남은 3, 경남은 2, 경남, 광주, 전북은 2로 등급이죠. 이게 6등급이면 집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 건물이 쓰러지고 유리가 깨지고 그렇게 되죠. 다행히 이번에 5등급이니까 흔들리고 유리가 좀 깨지는 부분도 있죠. 그런 그 정도 나오고 크게 그래도 저기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거 그 다음에 그 예전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지진 그런 진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일본 지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도해 드린 적이 있죠. 말씀드렸죠. 일본은 아주 그 지진 때가 돼가지고 아주 지진이 심한 나라죠. 다행히 이번에는 진도가 그래도 4.9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쓰나미 같은 해일 같은 것은 아마 일어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본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즉시 일본에 대해서 좀 무엇을 도울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이웃 사촌 같은 이웃에 사는 나라 저 공산당 빨개보다는 낫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우리나라 점령했지만 그건 우리나라 그 선조 시대 때 우리나라 그 당시는 왕조 시대 때 나라를 정치를 잘못 끌고 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이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일본을 배척하고 저 공산당한테는 눈치 보고 공산당의 말만 보고 공산당만 바라보게 오고 대변인이 노릇하고 아이고 내가 이 좌파 정부는 말이죠. 나는 공산당은 절대로 난 용서 안 됩니다.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진도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이번에 진도는 여러분들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거 빨갛게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 지금 이쪽 앞에 쪽에가 제주시고 이쪽 넘어가 서귀포시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그 한라산이 가운데 있죠. 이렇게 밀짚 모자 같이 생긴 데가 제주도 아닙니까? 예, 한라산이 있고 이쪽에가 성산포가 있고 이쪽에가 모슬포가 있죠. 모슬포를 지나고 제주시 쪽으로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여기 지도가. 이 제주도에 전에도 그 지진이 일어난 적이 좀 있는데 그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진 때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니지만 지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진이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자꾸 변화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이렇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지진 때 일어나는 그 초기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대피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그 일본의 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또 보도를 봤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다행입니다. 다행.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아주 그냥 어수선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걱정 근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 코로나 정부 또 대통령 그 선거를 위한 그 예비 선거 후보들 대통령 후보들 선거 때문에 그냥 뭐 서로 간에 그냥 물고 뜯고 그냥 뭐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고 그래가지고 참 아주 복잡하고 서러나고 이렇게 하는데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코로나도 내팽개치고 호주에 가서 그냥 유유자작 지내고 있고 뭐 광물을 무슨 뭐 애무에 체결했다 뭐 어다 그런 거는 평상시에 장관이 가서도 충분히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돈 세비 거금을 쓰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지 않고 국민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서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루에 6, 7명씩 나오는데 말이죠. 확진자가. 이게 나라가 제대로 경영하는 겁니까 이게. 아이고 내가 볼 때는 참 답답한 사람들, 답답한 나라, 답답한 인간들입니다. 이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그 실손 보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관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수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려는 보험업계와 인상 자제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금융당국의 실랑이가 수년째 반복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에 따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를 넘었다. 130%. 130%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100%로 계산했을 때 30%가 오버됐으니까 30%는 보험회사가 지금 더 지급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더 얹어서 플러스해서 지급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제예요. 특히 2009년 9월 말까지 팔린 1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40%에 육박한다. 전에 보험 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140% 그러니까 100원을 여러분들이 돈을 냈다면 보험료를 냈다면 40원을 더 얹어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손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죠. 가입자가 낸 보험료 100원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하고도 40원을 더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퍼센트가.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실손보험은 2016년 이후 6년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
현재 한 해 동안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으로 정부에선 25%를 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는 최소한 20%대 인상률을 제시한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 이제 이 나라에서 1년에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게 25%인데 보험업계에서는 25%를 다 올리지 못하고 20%만 인상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얘기죠.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은 당국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반사 효과로 보험사들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는 데다 지난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 제도적인 대안도 마련한 만큼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다. 코로나가 지금 현재 창궐하고 이렇게 하니까 보험에 그 실손보험 드는 사람들이 전에보다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보험을 가입해 주니까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금융업계에서 시장 친화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화 제스처에서 실손보험은 예외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9년도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두 자릿수 인상안을 거부하면서 평균 9% 올리는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10에서 12%대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지만 가입 실적이 저조하다. 기존 실손보험료가 올라야 경제적 부담을 느낀 소비자가 4세대로 가입 전환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유도할 수 있어서다. 당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4세대 가입을 알릴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하지만 보험료를 올릴 수 없는 모순은 결국 정부가 자초했다. 2015년 말 정부는 보험가격 자율화를 시행해 민간의 보험료 결정을 맡겼다. 보험료가 오르자 2017년에 부랴부랴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율화 아닌 자율화가 계속되고 있다. 보험료가 당국 입김에 좌우되는 동안 소비자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그 정치를 제대로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요 모든 게 문제라니까. 경제가 모든 게 문제라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보험료를 그 실손 그 의료보험료 보험을 좀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인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상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 하신 분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그 관심도 가져주시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침 방송은 여러분들 제주도에 그 지진이 일어난 거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얼마나 또 지진이 많이 확대되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미리 마음에 가져야 되고,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 큰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웃에 사는 나라로서 그분들이 어려울 때는 마음으로도 또는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손 의료보험의 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위해서 오늘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 저한테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도 종 모양으로 하는 거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번 프로 돌아갈 때마다 나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상식적인 정보,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보다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여러분들 좀 제 방송을 좀 청취해 주셔서 제가 방송을 시간이 4,000시간이 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날이 되시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